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문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많았었던 성동구 용답동 일대 재개발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동네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죠. 주변 지역에 이제 추진 중인 신규 재개발 구역도 굉장히 많고요. 또 위로 올라가면 모아타운 같은 신규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이 일대가 옛날부터 재개발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결실을 맺은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높은 분양 경쟁률,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무리한 단지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계 SK뷰 같은 경우에는 23년 8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약 4천에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의 분양가로 그때 당시에 이 일대에서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레미안 이브가 한 12, 13억 정도 실거래가 찍혔을 때 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무려 143대 1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크게 호황을 누렸었고, 또 23년 11월 달에는 청계 리버뷰자이가 거의 평당 4천만 원에 달하는 분양가로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여기도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서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용답 1구역과 2구역도 조금 더 추진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여기가 한때 상당히 좀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 동의율을 50% 이상을 걷어서 23년도 6월 말쯤에 성동구청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었단 말이죠. 근데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이 사업 시행 면적 기준을 3천에서 2만 제곱미터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낮춘 거죠. 그런데 용답 1, 2구역은 이 수치를 뛰어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이 사업을 거부를 했습니다. 사업 신청서가 요때 신청 당시에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 사업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너네는 해당 안 돼.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워낙에 주민분들께서 심하게 반발을 하시고 또 이제 법의 원칙상 불소급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이어지니까 소급하지 않고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을 낀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일단 노후도부터 한번 볼게요. 노후도는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던 것 대비해서는 잘 안 깨졌습니다. 여기가 평균 대지 면적이 굉장히 작거든요. 평균 대지 면적 자체가 한 40평대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평균 경과 년수가 37년이면 이제 재개발로 어떤 사업을 해도 추진이 가능하단 말이죠. 한 60%의 30년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 되는데 1, 2구역 다 거의 80%에 가까울 정도 노후도를 가지고 있고 또 조합원 수 통계를 봤을 때 단독 조합원 비중이 아직도 상당히 높단 말이죠. 이제 면적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데 이 전체 조합원 숫자 대비해서도 단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85%, 이제 기준이 잘못이 됐는데 85%가량의 토지를 단독 조합원들께서 가지고 계시고 또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약 88%. 그리고 평균적인 대지 면적이 44평, 39평 이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단독적인 한 필지 가지고는 다세대 짓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토지들이 밀집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식의 노후도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어 왔는데 또 그만큼 과거에는 이 용답동 자체를 이 시세 부분이 반영을 잘 못했었어요. 신축도 없었고 답심리뉴타운 안쪽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용답동이 이제 신축 아파트가 거의 전무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입지적 지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 분양을 비싸게 해도 아까 보신 것처럼 상당히 고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세권 재개발로 아주 높은 용적률 적용을 받는 시나리오와 이게 만약에 안 통했을 때 일반 민간 재개발로 신통기획 같은 형태로 갔을 때 어떤 사업이 조합원들께 더 유리한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용답 1구역을 기준으로 잡아서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우선 역세권 도시정비형, 그러니까 고밀개발, 용적률을 계획상으로는 한 400% 중반대까지 적용받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제가 뽑아놓은 대지들은 이제 순수 알대지만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종교시설이나 학교, 공원, 도로 같은 부지들은 획지 이외의 정비 기반시설 부지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대지 중에서 한 10% 정도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 알대지에 대해서는 453%, 물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가량을 임대주택으로서 지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25평, 5구 정도 사이즈로 세대수로 한 519세대, 전체 연면적 대비해서는 한 22.4% 정도 용적률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조합원에게 가게 되는 전체 세대 규모는 조합원 수 플러스
1+1 분양받으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약 800여 개, 840개에 약간 못 미칠 정도가 되겠고요. 그런데 일반 분양도 상당합니다. 물론 조합원들께서 이제 좀 큰 사이즈들 40평대나 30평대들을 많이 분양받는다라고 전제를 깔았지만 이제 20평대 초반이나 20평대 중반 정도 되는 사이즈로 한 3룸으로 일반 분양 뽑더라도 한 800여 개 정도 굉장히 많은 수준의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분양했던 시세보다는 약간 더 높게, 어차피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훨씬 더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4천 중반대로 5구짜리를 한 11억 초반대 정도로 일반 분양을 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약 85% 수준으로 분양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평당 건축비를 약 1,000만 원 정도를 책정하더라도 비례율이 한 120% 초반대 정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민간 재개발로 약 300%의 용적률만 적용받았을 때는 어떨까? 이건 역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똑같은 조합원에 대한 숫자 그리고 평가 금액을 가지고 용적률은 300% 적용을 받고 또 똑같이 기부채납 10% 토지를 했다라고 감안했을 때 임대주택이 획기적으로 줄겠죠. 아무래도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용적률을 확 늘리게 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로 뽑아야 되니까 굉장히 무리한 수준의 임대주택이 뽑히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지기부 체납하고 또 늘어나는 용적률 대비해서 약 50%의 절반 정도니까 12.7% 정도의 연면적 대비한 임대주택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 대비해서는 한 13% 정도 임대주택이 뽑히게 되겠죠. 일반적인 수치보다 조금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반 분양분은 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구짜리는 사실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52, 전용 52나 55 정도 되는 사이즈로 3룸에 이제 최소한도죠. 한 368개 정도의 일반 분양분이 나와서 이것을 똑같은 4,500 정도로 일반 분양한다. 이렇게 제가 감안을 해서 수시 분석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고밀 개발, 고층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건축비는 약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감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당 900 정도로 잡아 넣었더니 비례율을 이제 간신히 100%가량 찾아 먹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업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지는 이 비례율만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고밀 개발을 통해서 당장에 내야 될 분담금이나 이런 평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훨씬 더 조합원 입장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지역에 따라서 고급화가 더 잘 먹히는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이라던가 용산이라던가 한강변이라던가 아주 초고급화가 더 잘 먹히는 동네들은 사실 임대를 더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어진 이후의 가격 상승 부분에서 좋은 동네들은 임대가 높게 껴있는 것이 주변 일반 아파트와의 시세 차이, 격차, 편차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임대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지어놓고 나서의 상승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 입장에서의 조합은 역세권 재개발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현재 이 지역 자체가 원체 노도도 심하고 또 오랫동안 재개발을 끌고 왔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형성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한 5.7평 정도 되는 다세대가 현재 매매가가 나와 있는 금액대가 한 5억대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상되는 분담금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전체 투자 금액이 한 9억 중반대, 이렇게 됐을 때 5구짜리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체 투자 금액이 한 11억에서 10억 중반대 정도 가면 한 84 정도 되는 사이즈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는 초기 구역인 것 감안해서는 예상되는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사실 얼마의 초기 투자 금액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반드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추진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노후도가 높게 유지되고 또 단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온다는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 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리 민간 재개발에 대한 지금 기부 체납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완화시켜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세권 고밀 개발로 가는 것이 사업 추진체 입장에서의 사업성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진이 오래되고 또 소문이 많이 나고 여러 번 거래가 되다 보면 당연히 이 가격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반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투자를 신중히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주고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일 건지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석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신규 구역 그리고 앞으로 지정되기 빠르게 지정될 구역들 내 집 마련 목적이건 투자 목적이건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분석은 필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 방법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통해 어떤 지역 어떤 물건 사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토요일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신청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